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호정입니다. 김성곤 의원과의 대담을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카고에 도착하셨죠? 네,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네, 시카고는 어떤 일로 방문하셨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전당대회 끝나고 또 내년에 이제 재국민역이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주에 계신 동포들을 하고 여러 가지 재동포 정책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도 듣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여기 민원 같은 것도 좀 청취할 겸 그래서 방문했습니다. 네, 네. 또 앞으로 다른 도시도 방문하실 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첫 행선지 시카고를 시작으로 나머지 미국 방문 일정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폭넓은 토픽을 가지고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서 한국과 한인 사회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가 고위 당국자에 그치지 않고 일본 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것은 자신의 그 발언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 개인의 생각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속한 그 사회 전체 분위기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본이 전후에 보통 국가로서의 위치를 좀 이제는 회복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또 중국과의 경쟁, 또 한국과의 또 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일본의 좀 우경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본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본 국민 다수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과거 식민지를 겪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이제 금년이 한일 수교 50주년이고 또 이제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데 과연 역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좀 여러 가지 염려가 많습니다. 네. 네. 일본 네. 안에서도 또 반대하는 국민들도 네. 있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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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동시에 또 미국의 친일본 성향도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국방비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과 일본을 놓고 볼 때는 정책인 비중은 아마 일본에 더 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과 미국과의 또 특별한 관계로 봐서는 또 한국을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된 데는 또 미국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전후의 독도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미국이 진정한 친구라고 하면은 그냥 기회주의자처럼 이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고 책임 있게 또 대국답게, 그리고 진정 세계 평화를 리드하는 나라라 그러면은 그런 격에 맞게 좀 행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다행히 요즘 아베 발언을 앞두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침략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언을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세월호 일주기 추모 집회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소통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은 더 심화돼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아이고, 지난 그 4월 16일 날 아침부터 박 대통령이 그 떠나는 오후까지 정말 저도 괴로운 심정으로 봤어요. 그날 이제 세월호 일주기 되기 때문에 정말 뭐 그 국민적 참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적어도 일주기만큼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같이 정말 그날을 추념하는 그런 좀 엄숙한 행사가 있기를 바랬는데 뭐 추모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또 대통령이 이제 평목항에 가서 그 분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족들이 분향소를 폐쇄하는 바람에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통령이 거기까지 갔는데 가족들이 분향소까지 폐쇄한 거는 좀 지나친 게 아니냐라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그 대통령이 분향소에 가게 된 것은 결국은 그 1주년인데도 그날 그 해외 출국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거기 방문을 계획해서 간 것 때문에 좀 진정성이 없는 방문이 아니었느냐 또 이런 또 반대쪽에 좀 그 불만도 있었단 말입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1주년 추모제는 하여튼 좀 모양이 아주 안 좋게 돼서 야 이게 참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사실 세월호 사건은 무슨 뭐 이념적인 사건도 아닌데 이걸 놓고 여야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나눠져 갖고 추모조차도 되지 않는 이런 한국 사회를 보고 정말 이런 갈등이 언제나 가서야지 해소가 될지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더구나 또 그날 오후에 이제 그 콜롬비아를 떠나면서 그 성완종 그 리스트 때문에 그 김무성 대표를 갑작스럽게 만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도 굉장히 한 2시간인가 얼마 연기가 됐죠. 이제 그거는 또 이제 그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생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스캔들의 한 부끄러운 모습인데 하여튼 그날 그걸 보고 대한민국 사회가 참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뭐 해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마 뭐 그 저희들도 그랬겠는데 해외에서 보시는 또 동포들은 얼마나 좀 불편하셨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똑같이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김 의원님께서는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뭐 이념의 차이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사고죠. 사고인데 하여튼 저는 국민 모두가 똑같이 그러니까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또 뭐 그 해경 또 뭐 거기 관련된 기업 뭐 하여튼 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후진적인 모습의 그 아주 그 극적으로 드러난 뭐 종합 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만큼 모든 국민들이 이건 내 탓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세월호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 저는 또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또 세월호 가족들의 입장이 돼서 좀 더 가족들한테 다가가고 또 그런 입장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세월호 가족이나 또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들도 사실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봉사도 하고 또 경력금도 보내고
또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또 애를 썼거든요. 그런 또 노고에 대해서 또 같이 좀 그 감사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한 발씩 양보하는 좀 그런 자세를 보이면은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서 뭐 하여튼 아쉽습니다. 네. 모든 일이 서로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보면은 이해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좀 주제를 바꿔서요. 5월은 동포사회가 이 평통인선으로 설왕설래합니다. 이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해외에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평통 이전에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통일을 하자고 해서 통일부가 있는데 오히려 통일부가 대한민국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정권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평통도 사실은 통일에 대한 그 정책을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기구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평통 뭐 숫자가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이 어떻게 그 자문을 하겠어요? 이제 국민적인 총의를 모은다는 뜻의 뭐 해외도 또 국내도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거기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기구를 지금은 거기 평통에 참여하는 분들이 일종의 뭐 그 명예 내지는 훈장 그래서 받지 않아도 하는 걸 굉장히 좀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무슨 정말 민족 통일에서 뭔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기가 좀 거기에 기여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동포들이 이 평통 자리를 놓고 희망하시는 분도 많고 그 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우리 공관장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옛날에는 공관장이 뭐 이렇게 한인회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임명하듯이 했는데 요즘은 정식으로 공고를 한답니다, 신문에. 그래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응모를 해라. 그럼 이제 그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평통 그 위원들을 뽑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이 뭐 전보다는 뭐 민주적으로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뭐 거기서 빠지신 분들은 또 공정하지 않았다고 또 불평을 제기하니까 그 하여튼 이 평통도 아까 질문하셨듯이 과연 이게 통일을 위해서 진짜 일하는 기구인가 하는 뭐 그런 그 의문이 들 때가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전 진정 이런 좀 그 대통령 그 헌법 기구인데 정말 통일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에 있는 이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해외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네. 미국만 하더라도 뭐 워싱턴에서 LA에서 동포들이 모금을 하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뭐 이승만, 안창호 이런 분들이 여기서 나왔듯이 저는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그 한반도 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이제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북한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고 뭐 우리 남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에 훈수도 두고 화해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좀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국이 분단됐다고 해서 해외조차도 이것 때문에 분단되는 것이 아니고 모국은 분단됐지만 적어도 해외에서는 하나가 돼서 모국을 하나로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과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했듯이 지금 제 동포들이 좀 하셔야 된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모국이 분단돼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그냥 동포 사회가 분열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좀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한인 동포들 중에는 고국에서의 또 의정 활동을 꿈꾸는 분들이 적지 않게 네,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분분하고요. 이 과거에 사실 한인 리더들이 국회의원을 희망해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공천에서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재외 동포의 국회 진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동포들이 투표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참정권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참정권의 범주에는 이제 투표권도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또 국회에 진출해서 동포사회를 대변하는 것도 또 참정권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얼마든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권리만 갖고 있다고 해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선출되도록 그 제도적으로 그것이 보장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뭐 해외는 지역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해외 지역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프랑스 같은 데는 그렇더라고요. 뭐 아시아 쪽에 국회의원 하나, 뭐 아프리카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있는 그 해외 제외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 올립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미주를 대표하는 의석 하나, 또 뭐 일본 하나, 뭐 중국 하나 이런 식.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비례대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례대표 당선권 내에 재동포 후보들을 넣어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 우리 당 전당대 이제 준비위원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당은 당헌을 바꿔갖고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재동포도 들어갈 수 있게 좀 해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비례대표는 보통 한 4년 하고 이렇게 교체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4년 동안 들어왔다가 또 다시 일로 오시게 될 경우에 또 그것도 그렇고, 뭐 동포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러다니는데 그럼 다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어떤 특정 지역의 분들을 재동포 비례로 하는 것도 뭐 좋지만, 재동포 문제를 전문적으로 수십 년 동안 그 일해왔던 분들, 뭐 학자라든지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운동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것도 뭐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적어도 다음부터는 뭐 새누리당이나 저희 당이나 재동포를 대변하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적어도 뭐 여야를 막론하고 한 번씩은 들어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토픽을 좀 의원님 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여수시를 대표하고 계신데요. 여수의 가장 큰 매력을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고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 할 때 코리아가 고려의 그 발음이 이제 코리아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도시 중에 이 고을 여자려를 갖고 있는 거는 여수뿐이래요. 그러니까 이 코리아의 그 리아 부분이 이제 여수할 때 그 여자입니다, 사실은. 그런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이제 국립해상공원이 이렇게 끼어 있는 다도해가 바로 여수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세계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한국에 오시면은 그 남해의 아름다운 그 다도해를 보고 싶다 그러면 꼭 한번 여수를 들려주시면은 음식 맛도 굉장히 좋고 또 뭐 경치도 아름답고 또 요즘 뭐 거기 볼거리들 많이 생겼습니다. 박람회 이후에. 그래서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특별히 어떤 음식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뭐 여수는 뭐 농산물로는 갓김치, 그리고 또 뭐 거기 장어탕, 뭐 또 게장,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생선회 등등 해서 뭐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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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현재 여수시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제일 문제는 지금 2012년에 세계 박람회를 치르고서 그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 시설들을 만들었거든요. SOC도 깔고. 근데 그 사후 활용 문제가 지금 큰 문제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올림픽도 그렇고 월드컵도 그렇고 지금 평창 이제 올림픽 하는데 제일 문제가 끝나고 나서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후 활용 문제를 지금 2년째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년 내로는 좀 확실히 답을 찾아서 또 더구나 또 내년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대안을 지금 좀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김성곤 의원님께서는 4선 의원이시죠. 네. 부친께서는 8대와 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셔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아 오셨을 텐데요. 의원님께서는 왜 의정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때 국회의원으로 계셨을 때 제가 대학생이라 뭐 저도 그때 정치에 좀 관심을 갖게 됐지만 그때 제가 또 유신 그 반대 데모에도 가입을 했다가 제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도 이제 정치를 그만두시게 됐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정치보다는 좀 종교나 이런 좀 그 철학 등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야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뭐 불교식으로 죄가 많은 사람이 정치를 한대요. 전생에 업을 많이 지어서 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뭐 뜻하지 않게 그때 저희 지역에 공천 사고가 생겨서 갑자기 저한테 이제 제의가 왔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출마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 우주에 어떤 진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고 종교라고 할 때 그것을 현실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으로서 그 진리를 구현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제 정치 역할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나 철학이 추구하는 것이나 정치가 추구하는 것이나 궁극적인 건 똑같은데 그것을 구현하는 이제 필드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가 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는데 이 갈등의 해소, 또 민족의 화해, 또 동아시아의 평화 이게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세 가지 과제 중에 하나예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남북 분단의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지금 진보 보수 아까 얘기했던 세월호도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좌우로 이렇게 편을 갈라서 진영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 여야 싸움도 그렇고 이것이 또 남북 분단하고도 항상 연관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좀 이런 갈등을 극복해서 우리 민족이 좀 하나로 통일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또 동북아시아가 이렇게 하나의 좀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하여튼 그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이제 뭐 앞으로 나아갈 저의 활동 뭐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너무 이상적이고 아주 좋은데요. 그렇게만 됐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저 특이한 이력도 가지고 계세요. 네.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지요. 네. 또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도 아는데 현재 가지고 계신 종교관은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좀 기독교 공부를 했다가 그다음에 또 불교 공부를 했다가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불교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기는 원불교가 이 종교 평화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종교 평화 운동에 좀 기여하면서 이 가르침이 참 현대에 맞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원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불교나 기독교 모든 종교를 같이 동반자로서 가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모든 종교를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뭐 또 제 스스로 또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의원님의 종교관과 정치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정 활동이란 게 이 마음먹은 대로 또 이상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현실과 타협하게 될 때라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십니까? 다행히 인간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는 늘 이제 그 순간순간 이것이 뭐 나 개인은 물론이고 내가 속한 정당 또 우리 국가 아니면 또 인류 사회 이것이 이로운가 해로운가 아니면 옳은가 그런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판단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개인한테 이로우냐 해로우냐가 아니고 이 공익에 맞느냐, 공의로우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판단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대체로 자기의 이해보다는 어쨌든 이것이 과연 공의로운 것인가의 판단의 기준을 두면은 대체로 옳은 판단이고 그것이 후회가 없고 물론 이제 그것이 쉬운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신념을 세우면은 뭐 한 8, 90%는 대체로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신념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뚜렷한 기준이 있으면 갈등도 네. 적겠네요. 뭐 그래도 좀 갈등이 있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의원님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난관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셨습니까? 글쎄 난관이라는 건 뭐 지금 방금 얘기한 거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내 지역구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정당의 이익과 우리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가 있고 또 우리 국가의 이익과 인류 사회의 이익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판단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여수 지역구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우리 국가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가는 것 할 때는 갈등을 해요. 우리 지역구민들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따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건 국가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옳으냐. 그럴 때 이제 그 판단의 갈등을 겪죠. 근데 그런 갈등이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야당이기 때문에 늘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죠. 국회에서 싸우려면은.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별명이 평화주의자입니다.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좀 대화로 하자. 그럴 때 제가 당에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때는 싸우지 말고 좀 타협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목소리를 내면 이제 좀 싫어하는 동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욕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게 이게 참 쉬운 용기가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고비고비마다 좀 어려울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아까 말씀했던 대로 어느 것이 더 공의로운가 거기에 기준에서 판단하면은 대체로 나중에 생각하면은 그것이 맞았다 이렇게 할 때가 많죠. 네. 네, 그리고 형님이신 로버트 김 씨의 정보 유출 사건은 의원님에게도 큰 시련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시절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사건이에요. 로버트 김 그러면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애국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안 하고 비트레이어 그래요. 네.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이 왜 미국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느냐. 저도 뭐 저희 형님이 그 모국에 필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그 정보를 줬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당시 저희 형님은 또 미국 시민권자고 더구나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 위반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먹은 형님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따도 여전히 그 한국 사람인 또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좀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한테는 막 좋은 샘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국의 이익과 여기서 사는 이제 동포로서의 소위 미국 시민으로서의 그 이익이 이게 서로 조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미국 시민권 딸 때는 미국에 배타적으로 충성했다는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선서했으면 미국에 충성해야지 모국인 한국에 충성하면 어떡하느냐. 뭐 그렇게 갖고 이제 중형을 때렸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저희 형님이나 저희 가족들한테는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미국에 사는 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좋은 샘플이고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재동포 문제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뭐 지금 5년째 저희 당에서 지금 이 문제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워리스 코리안 아메리칸 이걸 늘 좀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기에 계신 우리 동포들의 위치가 아닌가. 근데 어쨌든 저는 궁극적으로 코리안의 가치와 아메리칸의 가치가 충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조화로울 수 있고 서로 보완할 수 있고 그래서 코리안이나 아메리칸이나 다 휴먼 빙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얼마든지 서로 이거는 충돌되지 않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가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북한도, 중국도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공동의 가치를 찾으면은 전쟁하지 않고 또 국가 간에 갈등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네.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성곤 의원님께서 미국과 서방 세계의 신문과 방송의 톱 뉴스로 나간다면 어떤 주제로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희망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젊었을 때는 노벨 평화상을 한번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받으셨는데 저는 꼭 그런 상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좀 평화주의자가 되고 싶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6.25도 겪었고 지금도 분단 국가라서 많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늘 또 이렇게 한, 중, 일이 충돌을 하고 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민족, 어떤 국가가 됐든지 인류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화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근데 우리 인간의 무지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이것이 서로 국가나 민족 간에 이렇게 충돌되는 것이지 인간의 본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우리의 욕심과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가 바라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김성곤이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기여했다. 라는 걸로 신문 한 구통이라도 제가 죽을 때 평화를 위해서 했었던 사람 이렇게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정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곤 의원과의 대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